안녕하세요. 구대판다 스텝 루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을 수동 업로드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구대판다 채널을 통해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도 상품을 업로드 하시거나 구매 대행을 시작하실 수 있게끔 기초 강의 영상을 쭉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걸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 올려야 하는지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테디쌤이 올려주셨던 기초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키워드 기초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할지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키워드 기초편의 상품명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상품 소싱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타오바오나 티모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찾는지 테디쌤이 자세하게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상품을 이제 업로드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편집하셔가지고 한글화 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는 게 구매 전환율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 편집 옥토 스튜디오 편이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통한 업로드입니다. 저희가 뭐 대량이던 반자동이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반자동 혹은 대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테디슨 영상을 보시면 반자동 프로그램인 쿠데를 통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수동 업로드입니다. 사실 수동 업로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상품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짓고 그리고 상품을 소싱을 해서 한글화한 다음에 각각의 마켓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수동 업로드 편을 처음부터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렇게 4개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 스텝 루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동 등록하고 있는데 마지막인 지마켓 옥션 수동 등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상품을 등록하게 되냐면 ESM 플러스라는 곳에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ESM 마스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상품 등록 2.0으로 한 번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마켓 모두. 그런데 지마켓 옥션은 5,000개까지만 업로드가 상품이 가능한데 이 상품 한 개 한 개 카운팅을 할 때 제품 한 개당 한 개가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올린 제품의 옵션이 4가지가 붙어 있으면 4개로 카운팅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상품을 많이 업로드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동 등록으로 5,000개까지 업로드를 하시려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일단 지마켓 옥션 ESM 서버 굉장히 느리고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노출 정보라든지 여기에는 발송 정책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배송비 같은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ESM 플러스 들어가 보시면 상품 등록 2.0이라고 나와 있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첫 화면에 상품 1.0 기능과 정책이 상품 등록 2.0에 통합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기존에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2가지였는데 이제는 상품 등록 2.0에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걸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등록하러 가볼게요. ESM 플러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상품 등록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2.0이 나오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먼저 배송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출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배송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발송 정책이 해외 발송이 체킹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송 방법, 택배 뭐 이런 것들 이따가 다 선택을 할 건데 여기 배송비 설정에 출하지와 배송비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품 주소까지. 출하지 같은 경우는 이제 ESM 등록을 하실 때 만약에 출하지를 제대로 입력하셨으면 해외 배대지 주소가 영문으로 잘 들어가 있으실 텐데 이걸 만약에 놓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출하지 선택 보시면 여기 관리 있어요.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신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판매자 주소로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주소명과 이름은 배대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소. 여기 보시면 글로벌 셀러의 경우 해외 배송 주소를 상세 주소란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편번호 찾기를 해서 국내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뭐 해외 배대지 같은 사이트에 이제 영문 주소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쪽이 우편번호, 그리고 나머지 뭐 영문 주소를 조금 나눠가지고 입력을 2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해외에 그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없으시면 대표님들의 CS 번호 같은 걸 여기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휴대폰 번호도 필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표님들의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겠죠. CS 번호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위쪽에 우리 주소 방금 등록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선택해 주시고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하지면 간단하게 뭐 해외 배대지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기본 출하지 설정, 그리고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제주도 5,000원 그동안 했던 것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저장이 되었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눌러주시면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송비 같은 경우는 상품별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더 마저 체크인 해줄게요. 이렇게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반품 정보 같은 경우도 판매자 주소록에서 대표님들의 그 국내 반품 주소 정보를 끌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상품 등록해보러 가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ESN 플러스 상품 등록 2.0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노출 사이트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옥션과 G마켓 둘 다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마켓만 골라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2개 한꺼번에 올리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등록 이렇게 주고 넘어갈게요. 상품 종류는 일반이 맞고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겠죠? 그리고 ESM 카테고리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가 나와 있네요. 쿠팡은 별표가 좀 작은데 이 빨간 별표 있는 걸 필수 입력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잘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ESM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옵션과 G마켓의 카테고리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ESM 카테고리명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이 카테고리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옥션이나 G마켓에 들어가셔가지고 메인 키워드 같은 걸 쳐보시는 거죠. 검색을 눌렀더니 이런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나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제품들을 하나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것들 비슷해 보이네요. 들어가서 해당 상품이 어디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사무용 의자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사무용 의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밑에 뜨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밑에 있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 이용료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옥션과 G마켓도 판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 이용료, 즉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샵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샵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샵 이용 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ESM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ESM에다가 브랜드를 등록을 먼저 하시면 그 브랜드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의 이 노출값이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지도록 할게요. 상품명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력 상품명을 쭉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쿠팡과 동일하게 상품명을 지어주는 편이에요. 수동 등록 제일 처음 영상 보시면 쿠팡 50자 이내에 제가 이렇게 상품명을 지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한데요. 검색용 상품명이 고객이 만약에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조합이 돼서 노출이 되는 값을 얘기를 하고요. 프로모션용은 검색에서 뭔가 되지 않은 상품명에 추가하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넣어주지 않아요. 네, 요거는 넣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구매자한테 브랜드명이 있으면 브랜드명이 가장 처음, 그리고 검색용 상품명이 다음,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 순으로 노출이 되긴 합니다. 요거 다 합쳐서 100바이트니까요. 이렇게
50자로만 입력해도 거의 근접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채워주셔도 무방하다. 이게 필수값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국어 상품명이 있는데 G마켓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이제 언어로 이렇게 상품명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해외 배송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굳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 기간 같은 경우는 90일이 최대예요. 그래서 최대 90일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할인 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 대비해서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할인율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입력하는 이 15만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혹시라도 요거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릴 상품은 인테리어 의자인데 옵션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고 화이트와 블랙 두 컬러 그리고 소형과 대형 두 가지 사이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75,000원이 실제로 내가 타오바오 원가에서 환율을 곱하고 마진을 곱한 다음에 배송비를 더한 실마진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나는 50% 할인을 적용해서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제 우리가 마진을 포함한 금액이 75,000원이기 때문에 요게 최종 가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가 같은 경우는 요거에 곱하기 2를 한 2배 가격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판매자 부담 할인을 내가 정률로 50%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은 75,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제가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수수료까지 계산한 마진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할인율을 높이다 보면 내가 마켓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마진식에 적합한지 좀 보시고 설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문 옵션입니다. 주문 옵션은 옵션을 사용해야지만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형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항목을 선택을 누르시면 옵션을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색상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색상이라고 이렇게 옵션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상과 사이즈 두 가지가 다 보이게끔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화이트, 소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입력 값에 내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택형 옵션명을 하나로 해가지고 옵션명을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나타내는 옵션명을 이렇게 추가하는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형으로 이제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데 내가 색상 하나만 눌러도 네 가지 옵션이 다 나오기 때문에 쇼핑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내 옵션 값이 나오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가금을 이제 넣거나 관리 코드를 넣거나 혹은 재고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추가금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옵션들의 이 옵션 1번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잠깐 다시 보면 우리는 대형 같은 경우는 10만원에 우리가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옵션 1번가 대비해서 25,000원의 추가금이 들죠. 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5,000원. 그리고 여기 대형에도 25,000원. 만약에 옵션 1번 값보다 적은 금액이 들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면 여기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25,000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관리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상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관리 코드에 타오바오에 이 상품 아이디를 넣어주고 있죠? 이런 것들 여기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재고 수량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수량 설정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재고 수량에 옵션 200, G마켓 200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일괄 수정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재고 수량이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 이미지별로 등록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직 상품 등록 2.0에서는 옵션별 이미지 등록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대표 이미지 설정만 하고 넘어갈게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추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추가 구성을 하지 않고 옵션으로 다 모든 구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최대 구매 허용 수량은 설정하지 않고요. 구매 혜택도 만약에 사은품이나 덤을 이제 주시게 되신다면 여기에다가 뭐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없으시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인증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증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인증 대상 아님, 건강기능식품 아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안전인증 정보도 인증 대상 아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산지는 우리가 수입산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볼게요. 다음 단계 이동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사이즈와 이 용량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미지를 수정해 주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세요. 기본 이미지, 대표 이미지겠죠? 그래서 대표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사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뭔가 인테리어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추가 이미지는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또 넣고 이거 하나도 넣고 다른 각도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상품 상세 설명인데요. 우리 당연히 국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ESM 에디터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이런 화면이 뜨죠. 거의 다 마켓별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실 거는 상세 페이지 상단 이미지 꼭 등록해 주시고 하단 이미지를 또 등록해 주신 다음에 이 중간에다가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누락하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가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누락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락하게 되시면 마켓에 신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넣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는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보면 액자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내 PC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 상세 페이지 이렇게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이미지 순서가 맞는지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해가지고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 편집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편집 화면에 저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닫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장하고 그리고 닫기. 자, 그러면 저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밑에 보시면 다국어로 또 여기다가 상품 페이지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상품 정보 고시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게 선택이 되는데 우린 접이식 식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상세 설명 참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모르는 게 들어가 있다? 바꿔주시면 돼요. 제조국은 중국이 맞고요. 이런 것들 상세 설명 참고 여기에 CS 번호 주문 후 예상 배송 기간 거의 우리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2주가량 걸리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선택사항 없이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발송 정책입니다. 아까 우리가 해주긴 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해외 발송 그리고 필수 선택 택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택배사는 배송 대행지에 국내 택배사를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출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등록해준 거 그대로 우리가 해외 매대지에 영문 주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도 설정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는 상품별로 하나씩 배송비가 책정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가 자체에 우리 배송비를 녹여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송비는 무료로 노출할 거기 때문에 무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반품 정보 해주시면 되는데 반품 정보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상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국내 배송지를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넣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옵션가에 반절 정도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반절 정도 계산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면 추가 정보 입력하게끔 나옵니다. 여기 판매자 관리 코드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까 우리 타오바오 상품 아이디를 숨기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에다가 숨기셔도 됩니다. 단위별 가격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예약 판매 아니고요. 소비기한, 제조기간 필요 없습니다. 원재료 성분도 필요 없고요. 만약에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품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로 선택해 주셔야겠죠. 아닌 경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부가세 면세 여부는 우리는 부가세 과세 상품 맞고요. 상품 무게는 별다르게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배송비
산정 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외 판매 여부, 판매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용량, 규격 이런 거 선택 안 하셔도 되고, 다음은 선물하기 기능인데요. 요거는 굳이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는 꼭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누르셔야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가끔 최저가 이렇게 묶인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G마켓이나 혹은 옥션 혹은 실버가 제품들이 최저가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쇼핑 같은 거를 할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쿠팡에서 검색을 해본 다음에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 게 일반적인 구매 형태입니다.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에도 우리 이제 G마켓 옥션에 등록한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요거를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스마트 스토어의 최저가 쇼핑몰별 가격 비교에 우리께 노출이 된다. 쿠폰 적용 여부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음표 버튼 눌러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제휴,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 서비스를 동의함을 누르셨으면 쿠폰 같은 게 자동 적용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역마진이 날 수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적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하면 사실 최저가 노출은 잘 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쿠폰이 적용이 될지 우리가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은 어차피 사이트 부담이니까 이거는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고객 혜택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되고요. 리스팅 부가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광고 프로모션 이것 모두 다 광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고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가 등록할 상품이 요거 맞니? 이렇게 확인창이 뜨게 되고요. 이거 확인 버튼을 좀 번거롭지만 모두 눌러주셔야지만 넘어갑니다. 최종 확인 눌러주셔야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관리 한번 가보시면 일단 아무것도 뜨지 않을 때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등록한 상품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등록한 1번 같은 경우 요거 지금 판매 가능하게끔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품을 삭제하고 싶다. 요거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G마켓 옥션은 바로 삭제가 안 되고요. 이 판매 상태가 판매 중지일 경우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판매 상태 변경을 누르시면 여기 변경하는 게 나와요. 두 마켓 모두 삭제하고 싶으시면 두 마켓 여기 첫 번째 거 모두를 선택하신 다음에 판매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상태가 판매 중지로 바뀌셨다면 그제서야 여기를 상품 삭제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삭제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긴 수동 등록 영상을 4편짜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수동 등록하는 거는 한 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데 수동 등록하기까지 우리가 상품을 찾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상세 페이지를 한글화하고 옵션 이미지 같은 걸 한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오래 걸릴 뿐이지 사실상 등록하는 건 절차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금방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개 상품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사실상 여러 마켓에 이렇게 수동 업로드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동 등록을 응원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